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걸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시간표 만들기를 함께 해볼게요. 일단은 친구들 집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파워포인트의 메뉴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같은 메뉴들이 쭉 있죠. 그리고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는 글이 써져 있는 점선의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이름을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상자는 처음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텍스트 상자를 이따가 지워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쓸 메뉴는 삽입이라는 메뉴예요. 맨 위에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 삽입이라는 메뉴고요. 삽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추가할 때 쓰는 메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삽입이라는 메뉴 안에 보통의 기능들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친구들이 메뉴를 제대로 누르지 않고 선생님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메뉴만 제대로 찾아도 파워포인트는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삽입을 눌렀더니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표, 그림, 도형, 스마트 아트 같은 기능들이 있네요. 선생님 버전은 친구들은 2010이나 2007일 텐데 선생님 버전은 조금 달라서 아이콘 같은 기능도 보여지네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됐어도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메뉴나 기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의 큰 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당황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은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표의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텍스트 상자를 삭제할 건데요. 이 텍스트 상자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는 글씨가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했을 때에는 공백, 즉 아무것도 없는 빈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가끔씩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거 이따가 할 때 방해되는데 선생님이 뭐 출력해주면 이거까지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이 양식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글들은 출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아이콘이 보여지고요. 슬라이드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4 용지로 바꿔줄 거예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A4 용지 210 곱하기 297mm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의 크기가 A4 용지고요.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만드는 것보다는 세로로 만드는 것이 훨씬 쓰임새가 다양하고 시간표를 보면 아래로 길기 때문에 세로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세로로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줘 볼게요. 혹시 가로로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가로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의 쓰임새에 맞게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버튼 눌러서 세로로 바꿔주겠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최대한화 맞춤 확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은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아까 보였던 종이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종이를 슬라이드라고 해요. 슬라이드가 세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로로 슬라이드가 바뀌었으면 우리 홈에 새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빈 화면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빈 화면 클릭하고 슬라이드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슬라이드에 있던 글씨가 빈 화면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고 써있던 텍스트 상자가 사라진 빈 화면의 슬라이드를 꺼내 놓았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더 깔끔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표를 선생님과 함께 꺼내 보도록 할 거예요. 표는 어디에 있냐면 삽입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삽입에 표 클릭해서 삽입의 표 클릭해서 우리 가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써줄 거고요. 세로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써줄 거예요. 요일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본인의 학년의 시간표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표를 구성하는 것들은 네모 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초보자 친구들도 쉽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이기 때문에 6칸이고요. 위에는 한 줄은 요일을 써줄 거기 때문에 세로는 7칸, 가로는 월, 화, 수, 목, 금 5일인데 한 칸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교시를 써줘야 하는 칸이기 때문에 한 칸을 더 더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가로는 6칸, 세로는 7칸인 표가 완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표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만 따로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가로만 따로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표가 만들어졌는데 표가 일단 기본적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표를 꾸며 볼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를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클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 메뉴가 안 보여요.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파워포인트는 선택만 제대로 해줘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일단 시간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간표의 크기를 늘려줄게요.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 대각선으로 늘려주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가로, 세로를 자유롭게 한 번에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간표 크기를 맞춰줬고요. 이제 시간표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메뉴를 보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디자인 아래에 표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보여요. 이따가 우리는 여기서 표를 디자인해 줄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로에다가 써줄 거고요. 혹시 토요일, 일요일도 공부 스케줄이 많은 친구들은 써주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 지금 컴퓨터가 잠깐 이상해서 글씨 입력이 자꾸 제대로 안 되네요. 일단 금요일까지 써주고, 그리고 세로에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써줄게요. 친구들 수업이 최대로 제일 길게 하는 게 6교시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 뿐이고요. 혹시 저학년 친구들은 1교시부터 5교시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준 뒤에 한번 수정할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클릭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디자인에 들어가서 표 스타일을 눌러줄 거예요. 지금 가로, 세로 조정할 수 있고요. 크기가 잘 안 맞는 친구들은 점선을 활용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표 스타일에 보면 보여지는 표의 디자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요. 자세히 보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요. 기타 스타일이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룹별로 밝게, 보통, 어둡게 그룹별로 스타일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클릭만 하면 클릭 하나만으로도 색상과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 기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건 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아트나 도형을 그릴 때에도 클릭 한 번만으로 색상이나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다 있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선생님은 약간 오렌지빛 나는 상큼한 색깔로 바꿔줬어요. 색깔만 바꿔도 어때요?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글씨를 쓴 걸 자세히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부터, 아니, 1교시부터 6교시 보면 글씨가 정중앙에 있지 않아서 보기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 레이아웃을 들어가 줄 거예요. 표를 선택 안 하면 레이아웃 메뉴가 사라져요. 표에 관련된 기능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선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아까는 디자인에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클릭해 줄게요. 레이아웃 클릭해서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렇게 해야지 정가운데로 맞춤이 되겠죠. 레이아웃 밑에 아이콘이 두 줄이 있는데요. 딱 봐도 두 번째가 다 가운데 맞춤이겠죠. 그 두 가지를 순서대로 눌러주면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맞출 수 있고요. 가운데에 지금은 가운데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가운데로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나니까 훨씬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죠. 그리고 이번에는 홈에 들어가서 우리 글씨체, 글씨 크기를 바꿔줄 거예요. 표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홈을 들어가서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그게 글씨의 모양을 바꿔주는 기능이거든요. 들어가면 선생님은 HY 견고딕을 선택해줬고요.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글씨체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요일과 1교시부터 6교시는 조금 더 크게 크기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쓰게 될 과목의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 있죠. 그 과목들은 조금 더 작게 해주면 보기가 더 좋겠죠. 선생님은 방금 전에 글씨 색깔이 하얀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서 글씨 색깔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각 학년별 시간표를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표 위에 제목도 있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제목으로 쓸만한 도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작은 도형 모양으로 미리 보기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룹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룹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룹을 보고 찾는 방법도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별 및 현수막이라는 그룹에서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줄게요. 가로 스크롤이라는 도형을 선택을 해줬어요. 친구들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도형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중요한 건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잘 보이는 도형이어야 되겠죠? 일단은 시간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김계동의 시간표라고 쓰기에는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선생님이 김턴사라고 쓸게요. 또 키보드가 약간 지금 프로그램이 약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썼어요. 김턴사의 5학년 시간표라고 썼어요. 5, 6학년이 되면 6교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5학년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써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목도 보면 아까 표 처음에 만들었을 때처럼 별로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제목도 예쁘게 색깔도 바꾸고 꾸며줄 거예요. 제목 도형을 클릭한 후에 클릭을 안 하면 또 메뉴가 사라지죠? 클릭을 하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제목 도형 클릭해서 서식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또 나오네요. 아까는 표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래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 누르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표와 어울리는 색상의 제목 색상을 찾아보면 제목 도형 색상을 찾아보면 약간 진한 주황색, 주황의 강조색 2라는 이름을 가진 도형 스타일을 선택을 해 줬더니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또 바꿔줄게요. 그리고 제목은 좀 커야지 눈에 띄기 때문에 제목은 선생님이 32피트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만든 시간표 밑에 보면 공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그냥 비워둔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하는 시간표,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하는 활동들을 이 밑에다가 같이 표를 만들어서 적어 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학기별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학교 끝나고 하는 시간표들은 친구들마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칸을 하라고 딱 정해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칸을 만들어서 방과 후 시간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개학 전에 시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스탑하면서 차근차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